식신상간운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운을 나타내거든요. 여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뭐예요? 여자가 식신상간운이 없다, 약하다 이럴 경우는 몸도 약하면서 애도 잘 못 낳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화끈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다 하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건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력을 나타내는 게 식신상간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게으를 가능성도 높고 빠릿빠릿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장사엔 잘 안 맞아요. 장사, 특히 서비스업에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손님 접대 능력,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싹싹하게 딱 가갖고 손님을 만족시켜주면서 이 가게에 들어와서 돈을 쓰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뭐 음식점이든 옷가게든. 그런데 이런 손님 접대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장사 쪽에서는 잘 안 맞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식신상간운이 세상에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식신상간운이 또 너무 많으면 어떻겠어요? 일하는 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력, 이 일하는 운이 인생에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식신상간운이 많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생에 굴곡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식신상간운은 표현 능력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창의력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식신상간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걸 상징하는데요. 여자분에게 있어서 자식을 나타냅니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주 분석을 할 때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게 자식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주 분석을 할 때 상대방에게 당신 자식운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건 몰라도요, 자식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 기분 나빠요. 엄청 기분 나빠요. 그러면 그게 맞든 틀리든지 간에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려고 내가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담을 받고 나서 내 인생에 도움이 좀 될까 하고서 찾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식운을 보는 것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식운을 나타내는 것이 시주니까 시주의 구성은 어떠냐, 그리고 대개 노년기에 있잖아요. 노년기에 대운이 좋은 사람들이 자식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골고루 봐야 되는데, 그 자식 때문에 뭐 고생하겠다느니, 뭐 자식이 아프겠다느니, 이런 것은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정확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일러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자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상한다는 거,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운을 나타내거든요. 여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뭐예요? 여자가 식신상간운이 없다, 약하다 이럴 경우는 몸도 약하면서 애도 잘 못 낳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자가 상품 가치가 아주 떨어지는 거잖아요. 신부로서의 상품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라고 할까, 이제 남자들이 더 많이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남녀평등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남자들이 돈을 많이 내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혼수장만 할 때도 남자들이 뭐 집은 남자가 구하고 여자들은 혼수를 장만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결혼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못 살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누구 욕해요? 남자가 무능해서 지금 처자식들이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자가 무능해서 남자가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자 책임감, 이 책임감이랄까 여러 가지 부담이 남자들한테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요, 특히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여자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남자들이 나보다 잘난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나보다 잘난 여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나왔는데, 남자들 중에 이런 남자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난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여자는 꼭 대학교 나와야 돼, 이런 남자 보신 적 있으세요? 여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자들이. 남자들은 자기보다 잘난 여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여자가 애 잘 낳고, 그래서 애 잘 키우고 이런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는다는 게 그게 신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약한 여자들은요, 애를 낳았는데 애로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건강한 여자를 원한다. 물론 여자들도 건강한 남자를 원하겠지만, 애를 낳아야 된다는 점에서 남자들은 당연히 그 건강한 여자를 원하고, 그리고 여성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애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신상관이 없다는 건 여자분 입장에서는 건강하지도 못하면서 애를 낳는데 애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식신상관론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하니까 그냥 혼자 사니까 애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천주교 수녀님이나 이 불교계의 그 비구니 신임들 보면 무식상사주인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그럼 애가 안 생긴다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식상운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게, 여자분이 식상운이 약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많죠.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애는 좀 나중에 갖자. 부부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애 지우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여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인데 어떤 남자애랑 하룻밤 자고서 임신을 했어. 근데 그 남자애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에이씨, 애 지워야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지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무식상사주인 여성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생겼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애를 출산을 해야 돼. 그래서 식상운이 약한 여자일수록 애를 쉽게 지우면 안 된다. 그 아이가 나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운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애새끼가 말을 안 듣고 부모 속만 썩인다, 그럴 수도 있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이한테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도 잘 시켜야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성운이 없는 남자는 그 자식 운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자식한테 잘 신경도 안 쓰고 그 가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식신상관운이 없는 여자, 이런 여자일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여자가 식상운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큰 약점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만약에 관살까지 강하다, 여자가 식신상관운이 없는데 관살이 강해요. 그러면 관살혼자배니까 또 남자는 또 엄청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몸도 아프다는 얘기고,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그 큰 약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그 해결책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 식신상간운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라고요? 비경겁제, 나 자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자 입장에서 자식과 나와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생해주는 게 식신상간운이에요? 당연하죠. 내가 자식들 생해주잖아요. 내가 생해준다는 얘기는 내 힘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내 힘 많이 빼죠. 임신해가지고 애 날 때부터, 출산할 때부터 에너지 엄청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애를 키우니까 당연히 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똑바로 서야겠어요? 내가 똑바로 서야지. 그러면은 그 자식한테 어떤 부모가 돼야겠어요? 좋은 부모. 자식이 부모를 보고 우리 엄마를 배워야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식신상간운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식운도.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이라는 것도 내가 몸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드린 대로 이런 운동을 사람들이 좀 하고, 나중에 뭐 병 걸리고 이런 거는 솔직히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무슨 병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집안마다 또 병력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 자신을 잘 가꾸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만 보면 여러가지 운동 중에 웨이트 트레이닝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을 만들어주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나타내니까 내가 그런 좋은 어머니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어차피 그 식신상간운을 생해주는 게 나니까, 내가 식신상간운이 없더라도 내가 그만큼 강해지면 나를 생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의 그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건강을 상징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에게 자식을 상징한다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행력도 나타내고 표현 능력도 나타내고 창의력도 나타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식신상간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상간운이 없는 사람들은 치명적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행력이라는 것에서 한번 보자고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실행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식신상간운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실행력을 나타낸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 20대 남자인데 집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노느니 밖에서 떡볶이 장사라도 하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어. 그러면 나가서 진짜로 떡볶이 장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장사를. 집에서 놀 게 아니라 이것저것 어떤 일이든지 이런 식으로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여자를 되게 좋아해. 저 여자가 좋아서 너무 진짜 미치겠어. 그런데 저 여자는 날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뭐 여자를 줄줄 따라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저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생각과는 달리 저 여자가 나를 괜찮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당신한테 되게 마음에 든다,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말 안 하고 막 갑돌이 갑순이처럼 꽁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실행에 옮겨야지. 근데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어. 무식상사주인 경우.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다 그러면 일단 실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 행동으로 나와야 어떤 결과든지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식신상간운이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도 관련이 깊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재성운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재성운이라는 것은요, 돈 그 자체를 나타내요. 결과물.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잖아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든가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땄다든가 이런 그 결과물을 나타내는 게 재성운이고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한 행위가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식신상간운이 실행력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랬을 때 일을 했든가 그 일에 해당하는 것이 식신상간운이고 공부를 해서 학위를 땄다. 그럼 그 공부를 한 행위가 식신상간운이죠.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약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식신상간운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부지런해져야죠. 더 열심히 일해야죠. 왜냐하면 사주에는 행위를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없으니까 내가 꾸준히 계속 바쁘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활동력 있게. 일부러 활동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하여튼 가만히 있지를 마.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모든 오행이 마찬가지지만 다 이게 연결돼 있는데 돈 버는 데에도 그렇고 건강과 관련되어 있고 또 자식과도 관련되어 있고 이 식신상간운처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신상간운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진로를 결정할 때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장사는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적성에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기술직 전문직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그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호의 사주 드라이브, 오늘 식신상간운이 없는 사주, 그 치명적 결함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